안녕하세요. 또 다시 한 해가 오게 되었네요.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한편으로는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려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나이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얼굴의 지방의 배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리 예뻤던 연예인들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왠지 이전만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이유는 얼굴의 지방의 배치나 지방의 양이 좀 줄어들면서 얼굴 내에서 있어야 될 부분에 있어야 했던 동안을 만들어주는 지방이 빠져버리면서 나이 들어간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소개할 베스트 3 시술은 간단하면서도 크게 비용이 이제 다른 시술에 비해서 많이 들지는 않고 오히려 효과가 아주 바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팔자 필러인데요. 우리 그림 그릴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표현할 때 팔자 주름을 아주 깊게 그리는 것 아시죠? 이렇듯 팔자 주름은 노화의 상징성이 있는 주름이에요. 그래서 팔자 주름이 처음에 잡혔을 때 조치를 못하게 되면 팔자 주름이 더 깊게 패여서 자칫하면 칼주름처럼 진하게 자국이 남을 수도 있어요. 팔자 주름 필러를 맞는다면 팔자 주름 부위에 볼륨을 줘서 주름을 없애줘요. 이미 심하게 칼주름까지 팔자 부분에 잡혀버린 경우 다른 시술과 나중에 병행을 해야 없을 수 있고 필러 단독만으로는 이 텍스처 부분까지 좋아지게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팔자 주름은 조기에 관리하는 게 필수예요. 그 팔자 주름 필러에 대해서 흔히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팔자주름 필러를 맞으면 얘가 이동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이거는 시술법에 따라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어요. 보통 시술을 할 때 병원에서 캐뉼라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캐뉼라로만 이 부위 시술을 다 해버리면 이 터널 안에서 약간 이동을 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술을 할 때 코 옆에 이제 삼각정 부위에 필러로 기둥을 잘 세워주고 나머지는 팔자주름을 따라서 좀 수직으로 잘 채워주면은 이질감이 없고 별로 이동하지 않는 팔자 필러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게 필러라는 게 이동을 해봤자 예를 들어 이거 진짜 무슨 몇 센치씩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움직여봤자 1에서 2mm 수준이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필러의 성분들이 체내에서 다 흡수되기 때문에 이 이동하는 양이 지극히 미량이고 크게 걱정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그 굴곡진 느낌만 좀 개선을 해도 나이가 많이 젊게 보여요. 그리고 깊게 칼주름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마리오네트 주름 필러입니다. 사실 마리오네트 주름은 팔자 주름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생기는 주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가 쓱 꺼져 보이면서 괜히 말할 때도 입을 가리고 말하고 싶어지고 마스크를 벗기도 싫어지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시술이에요. 다만 개개인의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필러 후에 이제 늘어진 볼살 부분 쪽에는 약간의 리프팅 시술이 추가로 필요하실 수는 있어요. 이것도 이제 팔자 주름과 마찬가지로 필러로 이제 간단하게 교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팔자 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 두 가지 주름을 교정을 해 놓으면 정면에서 보았을 때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은 많이 교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정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측면에서도 보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얼굴도 신경이 쓰이신다면 그럴 때는 제가 이마 필러를 추천드려요. 상담할 때 제가 이마 필러를 권유를 드리면 다들 놀라시면서 어머 선생님 저 이마 필러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너무 인공적인 느낌 아닐까요? 이렇게 싫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이유가 뭘지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몇 년 전에 강남에서 한참 이마 필러를 아주 봉긋하게 만드는 시술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헤어라인 끝나는 부분부터 강하게 둥글게 내려오는 느낌을 그때 선호했었고 너도 나도 이마 필러를 좀 티나게 뽕긋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다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의문점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이거 이마 필러 이렇게 뻥긋하게 하는 거 굉장히 인공적이고 안 예쁜데? 이런 인식이 돌더니 어느새 그렇게 시술을 하는 병원도 크게 줄어들었고 아주 볼록한 이마 필러 시술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마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저는 그 부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마 필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마 필러를 하시되 자연스럽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마 필러를 적당히 내 얼굴에 맞게 하면은 자연스럽고 예뻐요. 나이가 30, 40대를 넘어가면서 이마 부분에 있던 지방도 당연히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마 뼈의 모양대로 울퉁불퉁하게 라인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마 가운데 부분이 훅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여기가 이렇게 훅 들어가 버리면 눈썹 바로 위쪽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요. 이 느낌 자체가 좀 남성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라면 이런 느낌이 오히려 남성스러움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교정하라고 말씀을 잘 안 드려요. 그런데 여자분들이라면 여성스러운 느낌이 덜하거나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이마 필러를 할 때 저는 이제 이걸 볼록하게 만들자 이런 생각보다 일단은 꺼진 걸 먼저 채워주자. 그래서 편평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느낌으로 시술을 해드려요. 처음부터 저도 왕창 넣어서 볼륨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티나지 않게 평평하게 내 얼굴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나이는 조금 어려지도록 그렇게 시술해드리는 거를 저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과하지 않게 시술하는 게 필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시술 받으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필러를 추가로 주입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집어넣었을 때 교정을 하려면 필러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아픈 거 참고 뭐 필러도 맞고 그랬는데 이걸 녹인다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상황을 봐가면서 필러 시술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이제 중년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는 자기의 고유의 이미지를 크게 해치길 바라지 않는 분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안은 또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제 시술법이랑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필러만 3가지 추천을 드리게 됐어요. 그만큼 필러라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아주 좋은 재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방 이식처럼 정확한 양을 예측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쥐베룩이나 스컬트라처럼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시술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도 필러가 좀 저렴한 편이고요. 다만 시술 전에는 이 유튜브 영상만 보지 마시고 실제 시술하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시술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설정 해주세요. 여러분 올해도 예뻐지세요. 안녕.